코인 왕자입니다. 자, 코인 시장이 지금 이상합니다. 코인 시장 실화냐? 하락 중에 불청객은 누구이고 현재 무슨 증상일까? 자,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비트코인은 아침 9시 전 장전인데 현재 보면 6.3%로 하락 중이다라기보다는 급락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6% 넘게 빠지고 장중에는 7%까지 내려왔거든요. 여기 7% 찍어준 자리가 여기거든요. 5,8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쭉 당겨서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박스권을 만들어줬었던 평균치 가격 정도로 내려온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는 내려온 것도 내려온 건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도 어느 정도 좀 동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당분간의 비트코인은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공간이 아직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6% 빠지면 지금 코인들 박살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. 맞죠? 박살이 나야 돼요. 얘 6% 빠지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 빠져도 지금 다 10% 이상씩 밀려주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빨간불을 켜준 코인들이 있고요. 반대로 하락하는 코인들 보면은 아까 장중에는 마이너스 10%까지 찍은 애들이 있었는데 아침 이른 시간에,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뭐 7%에서 8% 정도까지 조금 반등을 준 상태입니다. 이상한 거예요. 이거 자체가 벌써 이상한 겁니다. 비트코인 6%가 넘게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들이 안 밀려. 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.3%밖에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. 장중에 3% 넘게 밀렸거든요. 현재는 2.3%, 비트코인은 6%, 비트코인의 거의 4배 정도 퍼센테이지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, 이더리움도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고요. 상승 후 조정을 받다가 적당한 거래가 나왔을 뿐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을까가 중요할 것 같은데, 이거를 이제 과거 시점으로 빠꾸해서 보면은, 자, 20에서 21년도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때 당시 차트가 제일 디테일하게 나왔었고, 지금 보게 되면은 비트 상승 후에요. 상승 후 밀리지 않았을 때, 조정이 나왔을 때는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요거를 기본 베이스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갑자기 시장 좋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시장 또 밀려? 이게 아니고, 자세히 보면은 어제 초저녁에만 하더라도 시장이 괜찮았어요. 막 10%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도 있었고 5% 이상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근데 뭐가 발생했을까? 자, 우리가 이제 이걸 찾아야 됩니다. 근데 이제 과거로 이걸 좀 따져 보니까 비트 상승 후에 조정 나왔을 때는 지금 같은 증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. 지금 이게 코인 시장이 돌아가고 나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기존에도 있었습니다. 여기 20년도에서 21년도 그 전에도 있었어요. 그리고 나서 불장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요거를 확실하게 본 거고, 지금도 이 증상이 동일시하게 나타나주고는 있다. 그런데 비트코인 빠지는데 비트코인 따라서 같이 빠져주는 애들은 뭐냐?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. 왜?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하나하나 잡아낼 수는 없어요. 자, 그럼 지금 뭐가 중요하냐? 단기 저항에 온 겁니다. 자, 쉽게 얘기하면 비트코인이 아니고 알트코인들 있죠. 비트코인은 진작에 어차피 밀릴 구조였습니다. 뭐 이유를 뭐 갖다 붙이더라도 어차피 밀릴 자리였고, 지금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이하 알트코인들은 단기 저항을 만났기 때문에 쉬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. 자, 그런데 많이 안 간 것 같은데 벌써 단기 저항이 왔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, 자, 흐름 기준에서 보면 해석이 다릅니다. 무슨 해석이냐면, 우리가 이제 각각의 코인들을 봤을 때는, 누구는 마이너스고 누구는 플러스야. 또 누구는 적게 빠졌는데 누구는 많이 빠졌어.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. 그렇죠? 자,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구조물이 좀 있는데,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, 자, 이제 요렇게 있어요. 어제 저녁,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어차피 비트코인은 뭐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, 어쨌든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하고
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요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1번 2번 사이에서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저녁 시간이 되면서 여기를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 주었어요.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 못 느끼셨을 거예요. 그죠? 자,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좋았다가 지금 밀리는 거는 여기 1번 자리 맞고 밀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지 뭐가 크게 망가졌거나 뒤틀린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1번을 넘어가기 위한 단순 조정으로 좀 보여지고요. 이게 다음 주로 넘어갔을 때는 조금 더 확실시하게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, 이쪽으로 해석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분석상에서는 이더리움만 놓고 보더라도 또는 비트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위험하고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다. 자,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뭐냐면은 저거는 분명히 이제 그 기사 쓰신 분이 기사를 잘못 썼습니다.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다 이거예요. 결론은 기사 내용이 다 올라갔는데 이쯤 되면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고 얘기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코인 시장 전체가 꼭대기를 찍었냐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.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은 단기 고점에 온 건 맞고 알트코인들과 이더리움은 어떻게 단기 고점이 아니고 단기 저항에 온 것 뿐이지 그 저항을 뚫지 못하고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은 사실상 크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. 여기서 우리 보게 되면 이번에 뭐 여기 뚫리면은 진짜 뭐 불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가까워졌어요. 이 범위가 원래 여기 있다가 지금 요만큼 왔으니까 거의 붙어 있거든요, 하단부에. 그래서 이게 이제 뚫리는 거를 다음 주를 좀 봐야 돼요.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한 주도 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진입을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를 부딪히고 나서 살짝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크게 밀릴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시장을 보기보다는 현재는 이런 상태구나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번 주는 편하게 보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제 막 9시가 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도 좀 세팅이 됐고요. 결론은 이제 5,940만원에 끝이 났습니다. 마이너스 6.48%가 밀렸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2.48%. 많이 안 빠졌네요. 그죠? 350만원은 좀 지켜줬네요. 위치는. 자, 그리고 나서 또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반등 나와주고 있는 코인들이 있죠. 아직은 크진 않지만, 지금 중요한 거는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시세가 아직 안 끝났어요. 그래서 추가 상승이 얼마든지 이어질 수는 있는데, 단기 저항을 이번 주에 어떻게 좀 극복할 거냐,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니까, 당장 너무 부담스럽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분봉상에서 특수 상황이 발생이 됐었냐라고 좀 봐야 되는데, 자, 이번에 상승을 했을 때 거래가 들어와 주면서 올려준 모습이 나오고 있죠. 근데 이제 밀릴 때 보니까 물량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뭐 데미지를 가할 정도나 이번에 뭐 급락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조건이나 안 좋은 부분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,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. 비트코인도 초반에 여기 두 군데서 수급이 들어왔었어요. 근데 여기는 한번 들어갔다가 한번 나갔죠. 다시 들어왔을 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들어오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나간 물량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근데 얘도 100% 돈이 다 나갔다고 볼 수는 없는데 비트하고 이더하고 따져보면은요, 비트가 돈이 더 많이 나갔어요. 이 이더리움이 아직도 우세 쪽에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? 지금 비트하고 이더를 비교를 했을 때 이더리움 쪽이 아직도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다? 시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나 홀로 이렇게 6%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코인들이 대량으로 쏟아져서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어떻게?
결국 비트코인도 어떻게 상승 후 조정을 그냥 받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. 단순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좀 열려 있다. 요거를 우리한테 좀 암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좀 남아 있다. 왜냐면 이게 사실 1월 말까지 갔다고 한다면은 조금 부담스럽게 올 수 있어요. 뭐가 부담스럽게 올 수 있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1월 말일에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거든요. 근데 아직 1월 지금 13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많이 있잖아요.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더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충분히 좀 시장을 보고 팔고 나가야 될 자리가 만들어질지 계속 끌고 가서 오름세가 나와줄 자리인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1월 말일이나 2월 초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 급하게 볼 필요는 없고 좀 천천히 시장을 좀 좋은 쪽으로 보면서 관망할 수 있는,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 쪽으로 가고, 보유했는데 내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다면 그쪽에서는 관망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장은 뭔가 막 다 팔고 도망칠 정도의 위기급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흐름은 당장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.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데 대장 둘 다 조정 가능성이 조금 보여집니다. 조정 가능성이지 망가진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얘네 두 개 모두 둘 중에 하나라도,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이 먼저 끝나는 애가 발생을 한다면 다시 크게 올려주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.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